이어서 김재환 아티스캐피탈 대표 연결해서 업종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공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9월에도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투자 전략과 유념해야 할 변수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어제까지,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나란히 어제까지 이제 7주 만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이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 4일 연속 반등했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개장 초에는 랠리 모드로 시작을 했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혼조세로 이제 꺾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5일 연속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뭐냐면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건재하다는 거를 좀 이제 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비농업법은 취업자 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맞춰가겠지만, 일단 8월 달을 암울한 달로 시작한 다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이제 상승세가 이제 회복세가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8일 날에 9주 최저치를 찍고 난 후 2주 연속 바짝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네스닥이 2.2%를 올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현재 3.3%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면 2주 동안에 무려 5.5%를 폭등했다는 얘기니까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네스닥이 9주 최저치를 밀리면서는 7% 정도가 떨어졌는데, 오늘 마지막 8월 거래량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스닥은 이번 달 8월 달에 2.2%를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대 지수 모두 8월 달을 이제 하락한 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주 완전히 초토화됐던 소매 주식들 같은 경우도 이번 주는 상당히 완전히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제 XRP 같은 경우는 8월 달 들어서 8.7%까지 폭락을 했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9%니까 거의 4% 정도를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현재까지 마찬가지로 2주 연속 이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 같은 경우 3대 지수가 나란히 다 이제 그 상승한 주로 끝나게 됐을 때는 5주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네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근소한 차이로 이제 약세로 마감해 주기 때문에 이번 주 3대 지수가 다 내일까지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쳤을 때는 한마디로 뭐냐면 5주 만에 처음으로 3대 지수가 이제 상승한 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기술주들의 바짝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되면서는 상승 모멘텀이 이제 9월 달, 내일 9월 1일 첫 거래날부터 시작해서 상승상이 연결되는 하게 됐을 때는 8월 달 조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한 정상적인 숨고르기로 끝나고 9월 달 같은 경우 상승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발표된 7월 달 구인 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2년 4개월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또 GDP 잠정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2.4%보다 낮은 2.1%, 또 거기다 더해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이제 적게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용 시장이 좀 쿨다운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3주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딱히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좀 고조됐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뭐냐면 약간 좀 숨고르기 하면서 눈치 보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건데, 내일 어떻게 이제 신규 예를 들어 내일 이제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 같은 경우는 사자 쪽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쏠려버리든지, 안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올랐던 거를 약간 조금 이제 조정주는 분위기 속에서 팔자 쪽으로 또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와 투자 시각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일단은 이제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추이가 있습니다. 추이 같은 경우는 이제 EPS가 15센트를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레버뉴 같은 경우도 27억 8천만 달러가 나오면서는 전년도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총 매출 전망을 이제 높이지 못하고 재확인하는데 그치면서 추이 같은 경우는 12%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35%를 폭락한 17개월 최저치로 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식 하나는 이제 빈페스트 오러가 있습니다. 빈페스트 오러 같은 경우는 8월 15일 날에 스펙을 통해서
내스닥에 상장했을 때 상장 가격이 주당 22달러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주 월요일까지 6일 연속 상승하면서는 주식 가격이 무려 9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2달러에서 93달러니까 322%를 폭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1,200억 달러까지 도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은 뭐냐면은 또 3일 연속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는 3일 동안에 64%를 폭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첫날 상장 가격 22달러에 비하면은 53%가 이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빈페스트가 스펙을 통해서 이제 이 마찬가지로 내스닥에 상장한 것처럼 이 정도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진짜 월스트리트 카지노를 연상시킬 만큼 뭐 엄청난 등락폭을 보이는 거죠.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게 됐을 때는 또 민주식으로까지도 발전할 수 탈바꿈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 탄탄히 오른다는 것보다도 지금 가끔씩 이런 주식들이 튀어나오면서는 요동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띄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오라클과 이제 게임스탑을 포함해서 한 141개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갔다는 얘기고, 또 다음 주에 이제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비농부문 취업자 수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가고 위켄드가 지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레이버데이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요일 날 장이 오픈하면서는 그때 같은 경우 분위기가 또 고조돼서 시작할지, 안 그렇게 되면은 상승세가 약간 좀 꺾일지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오늘의 인사이트 이어집니다.